당신이 고용주라면 다음 인간과 기계 중 누구를 고용할 건가요?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것을 바란다. 기계는 월급을 올려달라 하지 않는다. 인간은 수년 동안의 훈련이 필요하다. 기계는 쉽게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인간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해고 수당을 줘야 한다. 기계는 중고로 되팔아 돈을 남길 수 있다. 인간은 휴식이 필요하고 자신 하는 일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하며 이유 없이 기분 좋지 않은 날이 있다. 기계는 묵묵히 같은 일을 24시간 365일 반복할 수 있다. 아직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고 있진 않을지라도 보통 사람들의 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 위기가 오면 아침에 일어나 일하러 나갔다가 더는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는 사람이 수십만 명에 이를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 하겠지만 이번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업 상태로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흐르면서 이들은 점점 낙담할 것입니다. 어쩌면 공부를 좀 더 해야 했는데 라거나 애초에 다른 일을 구해야 했는데 라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의 전쟁은 기계와의 일자리 전쟁에 직면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기업의 오너도 아니고 건물주도 아닌 보통 사람들의 미래를 다룬 책이죠. 보통 사람들의 전쟁에 가장 먼저 끌려가고 있는 직구는 택시, 버스, 화물차의 기사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올해까지 모든 차를 자율주행차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 차는 당신을 회사에 내려다 주고 온종일 다른 사람들을 싣고 다니며 돈을 벌다가 당신을 다시 태우러 올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100%다. 2020년 자율주행차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첫 해로 많은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전망하는 해입니다. 자율주행 트럭은 승용차보다 훨씬 일찍 출시될 것입니다. 고속도로 주행이 시내 주행보다 알고리즘이 더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인간 대신 자율주행 트럭을 선택하면 인건비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연료 절감, 사고 감소, 장비 활용도 증가로 더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카카오와 택시기사의 대립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공유경제,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자율주행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당신도 보통 사람들의 전쟁에 끌려갈 것입니다. 당신이 블루 칼라인가 화이트 칼라인가 혹은 당신의 일이 지적 기술인가 육체적 기술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틀에 박힌 일인가입니다. 틀에 박힌 일이라면 어떤 종류의 일자리라도 인工지능과 자동화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16년 백악관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급 $20 미만의 일자리 중 83%는 자동화되거나 대체될 것이라 말합니다. 맥킨지는 행정 업무에서 가장 흔한 일인 자료 수집 및 각오 업무의 64에서 69%는 자동화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구글, 애플 및 아마존은 이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 행정 보조원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가장 많이 있는 일자리가 이런 행정 서류 업무이죠. 또 맥킨지는 요리 및 서빙 업무의 73%는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앞으로 식당에는 셰프 3D를 작동시킬 한 명만 있으면 될지도 모릅니다. 셰프 3D는 반죽부터 소스 바르기, 토핑까지 1분 안에 끝마칠 수 있습니다. 맛도 뛰어나죠. 자동화 쓰나미가 밀려올 것입니다. 이 쓰나미가 닥치면 향후 몇 세대에 걸쳐 경제적 충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게 될 사람들은 대부분 재훈련을 받을 돈과 시간이 없는 저소득층일 것입니다. 어떤 일자리는 그 일이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해도 대체되지 않고 버틸 것입니다. 의료 분야도 자동화될 여지가 많지만 면허 없이는 수술이 불가하다는 법이 자동화를 막을 것입니다. 막강한 로비 능력을 갖춘 의사들이 제도 도입을 막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더 수술을 잘한다 해도 인간 의사가 환자에게 더 도움될 거라 주장하면서요. 그렇게 일자리는 양극화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일자리와 고임금 지적 일자리로. 보통 사람들의 전쟁에서 자신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이 전쟁으로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일자리가 없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 정치적 적개심과 사회악이 자리 잡기 쉬워집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은 사람들은 서로를 증오하고 차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약물 남용, 가정폭력, 우울증과 같은 사회 문제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모든 사람이 그 전보다 더 풍요로운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그 반대가 일어나는 자동화의 역설입니다. 그렇다고 기술의 발전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신 기술이 인간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기계가 생산한 부를 공유한다면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호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계 소유자가 부의 재분배를 반대하는 로비에 성공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비참한 가난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세는 갈수록 기술이 불평등을 심화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후자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전쟁은 이 전쟁이 우리 시대의 가장 긴박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기계와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기계가 생산한 부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제 보통 사람들의 전쟁에서 찾아보세요. 제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